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오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의 풀 버전으로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사실 첫 영상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데 아직도 못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갖다 주는 걸 미루게 될까 연장을 했는데요. 이유가 아직 좀 제대로 제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노트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총정리 영상을 만들고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짧은 여러 개의 챕터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읽어도 순서와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런 책들은 차에다가 두고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에다가 놔둬놓고 제가 주차를 해놓고 사람을 기다릴 때 자주 꺼내서 읽어서 책을 다 읽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좀 많았던 관계로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의 신이 떠나는 사람과 돈의 신이 찾아오는 사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류의 책들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말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돈과 관련된 책이라거나 자기계발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시작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감이 바로 팍 온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과 곱셈으로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요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저희는 늘 이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생각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로 계산을 하면 9,000원이니까 300원인가요? 그쵸? 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원이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난한 사람의 방식이고요. 부자라면 9,000원 곱하기 해서 12달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지만 한 10만 8천원 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가난한 사람은 싸다고 생각해서 많은 걸 구입할 거고요. 곱셈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나요? 듣고 나서 제가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확 끌려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5쪽에 참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과 참고 노력하지 않는 부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고 노력하고 고뇌하고 인내하고 막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자들은 돈을 막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다이어트에 빗대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는 것도 굉장히 아끼고 운동도 하기 싫은데 막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뚱뚱한 몸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날씬한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게 이렇게 몸의 습관으로 이미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이미 몸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뚱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삶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자도 돈을 아껴야지 막 이렇게 힘든데 노력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로 좀 이렇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습관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 드릴 건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부자입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가난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끝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가끔 너무 힘들 때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내가 왜 성장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고객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뭘 들었냐면요. 결혼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매너가 없고 저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저 사람은 직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외모가 별로야.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면 결혼을 못 한다는 거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할 수 있는,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 이 사람은 직장이 좋잖아. 이 사람은 매너가 좋고 가정에 굉장히 충실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것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부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 또 몇 가지 저도 성공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계속 그런 일들을 제가 아직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여유가 없어 라고 제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고민해보게끔 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더러운 가난한 사람과 구두가 깨끗한 부자라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신발이 더럽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늘 신발이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 있었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면 계속 제 신발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 신발이 너무 더럽지 않나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신발이 더러우면 좀 닦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의 신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저에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좀 사기 같은 걸 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신발을 봤는데 신발이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좀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치까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두에는 운과 돈이 따라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러워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깨끗한 걸 좋아하는 부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청소, 정리,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심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도 계속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부자는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깨끗하게 집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직장에 있는 책상에도 그 컴퓨터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뭐 거울 그리고 그 파일이 있는 그 딱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다들 책상을 보고 어머 책상이 정말 깨끗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 그런 기운을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인데 한 스포츠 선수가 감독이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굉장히 혼이 났다고 해요. 근데 그 혼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화장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도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소다라고 감독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청소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소를 하실 때 보이지 않는 부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건 정보가 많은 가난한 사람과 정보를 선별하는 부자입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읽었었는데, 왜 저희가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그 핸드폰에 인터넷을 보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촬영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쓰이겠지 싶어서 그걸 이렇게 계속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도 이제 막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정보는 힘이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머릿속에서 어떠한 상태냐면 그 책상 위에 막 A4 용지가 막 널려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아니라 정신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더미가 막 A4 용지가 흩어져 있는 상태와 같다면 그런 정보들은 싹 다 갖다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정돈해서 파일탑에 탁탁탁 넣어서 둘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을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관련된 곳에 저장을 해두고 그 외의 정보들은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정보를 머리에 넣었을 때 개통을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든 해내는 부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그 운명을 기다린다 라는 말인데요. 이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는 게 그냥 운에 맡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나서 그 뒤에 하늘에게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 말 굉장히 와닿게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는 마지막엔 자기 파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실패로 몰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 되겠지가 쌓인 결과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든 해내지 라는 말로 바꾸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해내지 라는 말은 어떻게든 해내, 내가 해결해내 라고 결심을 해내면 운명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이것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일을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내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이 how의 의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이어리를 펴놓고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막 찾아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을 때는 계속 미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미루는 느낌은 이 이야기와도 좀 연결이 돼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영원의 시간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유한한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건 뭐 올해까지 혹은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해내겠어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확실하게 높은 수입을 올리는 최대한의 방법을 시도하길 바란다.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는 가난한 사람과 그림을 그리는 부자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책을 계속 보고 또 음악을 듣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 있었고 항상 인풋을 해왔던 거죠. 저에게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니까 이런 책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표현해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에서 제가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삶을 조금 더 아웃풋하자는 것이 제가 올해 세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림을 보기만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돈을 불리려면 직접 행동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정보를 보고 인풋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아웃풋을 해서 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취미 세계로 충분하다. 부자의 길에서는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인생에 아웃풋을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겠는데 일단 그걸 넘어서 제가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과정, 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으로도 사실 만족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것도 좀 미니멀리스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테이블이 너저분한 가난한 사람과 테이블이 깨끗한 부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들은 늘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구두가 되었다가 테이블이 되었다가 바뀌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책상처럼 가정에서의 거실 테이블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은 생활 습관인 질병이다. 동시에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병이 걸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죽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과자를 멀리하고 마음이 쓰이네요. 마음과 몸에 다이어트 힘쓴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행동이 가난 습관을 그만두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있거든요. 집을 주말을 다 들여서 청소를 하고요. 또 평일에도 집에 오면 청소를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습관이 바뀐 지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왔는데 5년 정도의 기간을 아주 청소와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기본적인 삶만 유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5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집을 보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려니까 아직도 끈적끈적한 곳도 있고 생활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 곳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청소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언젠간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계속 정리해서 이걸 부자가 되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다잡고 있고 그 다잡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을 노리는 가난한 사람과 완벽하지 않은 부자, 이거 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려면 그냥 계속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함을 너무 추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목표로 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돈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생각, 완벽한 아이디어는 그 시점에 가면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더라도 80점에 달했다면 바로 실행해보자.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중요하다. 자신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방출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동영상 편집도 다 배우고 그리고 책도 좀 더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좀 갖추어지고 나서 이걸 시작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완벽을 목표로 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시고 수정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당장 시작하는 부자가 되는 스텝 8입니다. 제가 요거를 8개를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늘 그걸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은 걸 보면서 늘 이렇게 그래, 내가 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건 내가 몇 년 후에 얼마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게 왜 어떻게 필요한지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적다 보면 내가 적은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돈을 모으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 중에서 저금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면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텝 2는 미천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미천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천을 만들 때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들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천을 만들면서 당신의 돈에 대한 체질을 개선해보자. 대부분의 가난은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소비하면서 천천히 현재의 가난에 이른 것이다. 부자가 되는 첫 단계에서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돈을 모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가난한 습관을 조금씩 없애고 부자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선 버려라입니다. 뭘 버리라는 걸까요? 여기 보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난해지기 쉬운 사람은 일단 주변이 어수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그리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도 버리자. 그리고 쓸데없는 소비도 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자가 되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청소 이것들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돈과 관련된 책을 읽어라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인문학 도서라거나 문학 도서, 역사책 이런 것들을 훨씬 즐겨서 읽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버를 한다면 그런 북튜버를 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제가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는 정말 안 읽었거든요. 안 읽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좀 읽었는데 정말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때 유난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자기계발서들을 읽게 되었고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걸 실천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계발서는 안 읽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돈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류의 돈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련된 책, 부동산에 관련된 책 이런 책들도 함께 계속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제 생겼거든요. 제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작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왜 저희가 미천을 좀 마련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천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면 크게는 아니고요. 좀 작은 규모로 스스로 돈을 버는 연습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미천이 모일 때까지 돈의 감도를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돈을 버는 연습,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 다양한 포인트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도전들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승부를 걸어보라 인데요.
자, 미천이 모였다. 3년이 걸렸는가, 5년이 걸렸는가. 어쨌든 미천이 모였다면 드디어 승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미천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천을 모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해보고 있고, 또 다른 도전들도 몇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미천이 모이면 그때는 승부를 걸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스텝 7은 돈이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승부를 걸어서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이 들어오게 됐다고 해서 막 들뜨면 안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도 저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빨리 좀 욕심을 부려서 사실 이렇게 자식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자산을 남겨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승부를 벌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써버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을 똑같이 늘리면 돈을 조금도 모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는 300만원 벌 때랑 500만원 벌 때랑 1000만원 벌 때랑 씀씀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부자의 반열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을 가진 주인인 당신이 움직이기 좋은 장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기 좋은 장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그게 금을 사는 걸 수도 있고, 투자하는 걸 수도 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마지막이죠. 운도 모아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미천이 모이기까지 3년이나 5년 정도에는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다면 미천을 써서 승부한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한편 꼭 모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 가난하잖아요. 나는 이래서 가난하고, 나는 저래서 가난하고,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나는 능력이 어때서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이 돈을 막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을 모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운을 어떻게 모으라는 거예요? 운은 뭐 모으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모으는 것처럼? 네, 있습니다. 운을 어떻게 모으냐면, 고맙습니다와 나는 정말 재수가 좋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면 자기에게 나쁜 말이 돌아오고, 좋은 말을 하면 자신에게 좋은 말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계속 뭘 하면 고마워, 좋아, 너무 나는 재수가 좋다, 나 정말 운이 좋지,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좀 이렇게 살려고 요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막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리고 막 눈이 감기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가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오던 직장 동료가 저를 정말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일하는 게 재밌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좀 억지로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 근데 말을 딱 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삶을 조금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의 감각을 갈고 닦고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운이 이렇게 확 다가오면 정말 단숨에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을 모아야 되는데 이 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재수가 좋습니다. 나는 운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말해서 좋은 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 것 같네요. 네, 이 책은 가져다 줘도 되겠어요, 이제. 네, 여러분들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꼭 그것은 좀 한번 삶에서 살아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캐롤이었습니다.